이번 수업은 에너지, 이제 일과 에너지의 두 번째 내용이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앞서 일과 일률, 그 다음에 일의 원리를 배웠단 말이야. 그리고 이제 일과 에너지에 대한 관계를 좀 내용을 보도록 할게. 자, 먼저 에너지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이 단원명이 일과 에너지라고 그랬지. 그래서 일과 에너지에 관계된 연관성을 좀 배워야 되는 건데, 에너지라는 정의를부터 먼저 내려야 돼. 에너지는 일단 내가 기호를 항상 앞으로 E라고 쓸게. E. 에너지의 기호는 E라고 쓰겠지. 자, 에너지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에너지라고 얘기하는 거야. 자, 앞서 일을 배웠기 때문에 일이 무슨 뜻인지 알고 있지. 우리 과학에서 말을 하는 일은 힘을 줘서 힘의 방향으로 이동거리를 만들어줬을 때 일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데, 에너지는 그 일을 할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이야. 그래서 에너지가 있어야지만 반드시 일을 할 수 있다. 요거를 좀 기억을 해놓으면 될 것 같아. 그리고 단위는 줄을 쓰겠지. 자, 일의 단위와 똑같은 줄이란 단위를 쓰게 되고, 에너지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걸 꼭 기억해 놓읍시다. 그리고 그 에너지에 대한 종류가 굉장히 여러 가지 종류의 에너지들이 있단 말이야. 일단 기본적으로 뭐 전기 에너지 들어봤을 거야. 그 다음에 열 에너지, 빛 에너지, 또는 뭐 화학 에너지라든지 여러 가지 에너지들이 있을 건데, 먼저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이번 그 수업에서, 이번 내용에서 가장 중요한 에너지는 바로 역학적 에너지라는 개념이야. 우리가 역학 이러면은 힘에 대한 학문이거든. 쉽게 말해서 힘에 대한 힘이 작용해서 어떤 뭐 생기는 변화들, 이런 것들에 대한 그 내용들을 다루는 걸 우리가 역학이라는 학문이라고 하는 건데, 그 역학에 관련된 운동 에너지라든지 위치 에너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배우는 거야. 우리가 지금 배우는 거는, 자, 운동 에너지 이제부터 EK라는 기호를 쓸게. EK, 키네틱이라고 해서 EK. 자, 운동 에너지. 그 다음에 위치 에너지라고 해서 EP라는 기호를 쓰거든. 얘는 원래 영어로 뭐라 그러냐면 포텐셜 에너지라 그래. 포텐셜 에너지.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말은 위치 에너지라고 배우지만, 사실은 고등학교 때 올라가면 이 에너지를 포텐셜 에너지라고 바꿔서 다시 부르게 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편하게 위치 에너지라고 해도 되고, 아니면 그냥 포텐셜 에너지라고 해도 상관이 없어. 자,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라는 거는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 이 두 에너지를 합쳐서 역학적 에너지라고 부른다. 자, 이렇게 좀 정의를 합시다. 그래서 운동 에너지는 EK라고 쓸 거고, 이제부터 위치 에너지는 EP라고 쓸 거야. 자, 됐지? 그 다음에 이 세 번째, 일과 에너지의 관계야. 자, 너무너무 중요한 관계야, 이거는. 일과 에너지의 관계. 자, 일과 에너지는 같은 단위를 쓰고 서로 같은 값을 가지게 돼. 일은 에너지고 에너지는 일이 된다는 얘기야. 자, 어떤 물체가 일을 하려면은, 일단 물체가 일을 하고 싶으면은 뭐가 있어야 돼? 일단 그래, 에너지가 있어야 돼.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에너지이기 때문에 일을 하려면은 에너지가 있어야 돼. 그럼 에너지가 있는 물체는 뭘 할 수 있다고? 일을 할 수 있다고, 다른 물체한테. 그러면 잘 봐. 처음에 이 에너지를 가진 물체가 있어. 에너지를 가진 물체가 있는데, 얘가 굴러와가지고 이 에너지가 0인 물체, 가만히 서 있는 이 물체를 충돌했어. 이렇게 충돌했단 말이야. 그러면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물체는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얘한테 오른쪽으로 힘을 주고 얘를 오른쪽으로 밀어버릴 수가 있겠지. 그치? 맞니? 그래서 이 에너지를 가진 물체가 에너지가 없는 물체한테 일이라는 걸 해줄 수 있다는 거지. 왜? 에너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이 물체는 에너지가 있었지만 일을 하면서 다른 물체에게 일을 해주면서 에너지가 감소하게 되고, 자, 에너지가 없던 이 물체는 이 다른 물체로부터 힘과 이동거리를 받아서 힘을 받고 이동거리가 생겼기 때문에, 그래, 에너지가 생긴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즉, 자, 어떤 물체가 일을 하게 되면 에너지는 감소하게 돼. 에너지가 있었기 때문에, 원래 에너지를 가지고 있었던 물체가 다른 물체에게 일을 해줬을 때는 그 물체의 에너지가 감소하게 되고, 그 반대로 일을 받으면은 원래 없던 에너지가 생겨나기 때문에 에너지가 증가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야. 이해가니? 자, 어떤 물체가 일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은 그 물체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야. 그리고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물체는 다른 물체에게 일을 했다고 한다는 얘기는 결국 에너지를 전달해 준다는 얘기거든. 자기가 가지고 있던 에너지를 다른 물체에게 전달해 주는 거야.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던 에너지를 전달해 줬기 때문에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에너지는 감소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전달받은 에너지는 그 새로운 물체에게
전달이 됐기 때문에 에너지가 증가하게 된다는 얘기지. 그리고 봐봐. 이 물체는, 자, 앞으로 이 물체가 할 수 있는 이거는 뭐야? 앞으로 얘는, 그렇지, 일을 할 수 있겠지. 에너지가 있으니까. 자, 이 물체는 앞으로 에너지를 가졌기 때문에 앞으로 다른 물체에게 또 다른 일을 해줄 수 있게 되는 거지. 그래서 에너지와 일의 관계, 일과 에너지의 관계는 엄청나게 중요해. 우리가 이렇게 정의하면 돼. 일과 에너지는 서로 같은 개념이다. 일을 하게 되면은 에너지가 증가하게 되고, 그리고 일을 하게 되면은 자기 자신의 에너지는 감소하고 다른 물체의 에너지는 증가하게 된다는 거. 그래서 일을 한 것만큼 에너지가 전환된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됐니?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해줄 거는 일과 에너지의 관계. 자, 두 번째, 여기는 우리가 좀 나중 시간에 다시 한번 자세하게 배울 거지만 에너지의 전환 관계를 얘기해 주는 거야. 에너지의 전환 관계. 에너지라는 거는 있잖아. 다른 형태로 전환될 수가 있어. 뭐 일을 통해서 다른 물체에게도 전달될 수 있지만 그 형태, 자기가 가지고 있던 에너지의 형태가 변화할 수 있단 말이야. 이 형태가, 에너지의 형태에 변화가 생길 수가 있어. 자, 어떤 식으로? 자, 예를 들면 운동 에너지, 아까 얘기했던 EK, 이 운동 에너지는 위치 에너지라는 형태로 바뀔 수가 있고, 또다시 위치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 형태로 바뀔 수가 있거든. 그래서 에너지가 서로 전환한다라고 얘기하게 되는데, 비슷한 예를 들면 빛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변환될 수 있어. 우리 뭐 태양전지 같은 거를 생각해보면 빛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 형태로 전환될 수 있겠고, 마찬가지야. 전구 같은 거 생각하면은 전기 에너지가 빛 에너지로 전환되는데, 이때 에너지의 총량은 항상 보존된다는 보존의 법칙이 성립하게 돼. 이거는 우리가 좀 기억하고, 참고로 먼저 좀 기억하고 넘어갑시다. 자, 에너지는 새로 생겨나거나 없어지거나 변하지 않고 그 총량 자체는 항상 일정하게 보존되는데, 그 법칙을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고 하는 거야. 자, 이 얘기만 좀 기억을 해봅시다. 에너지 보존 법칙. 에너지의 총량은 항상 일정하다. 요것만 요것만 기억하면 될 것 같아. 에너지의 전환 관계를 따졌을 때 에너지는 형태를 바꿀 수 있지만 총량은 항상 보존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우리 이제부터 주 핵심 내용인 운동 에너지 그리고 위치 에너지에 대한 내용을 정리합시다. 자, 먼저 운동 에너지 EK라 그랬어. 단위는 줄 쓰고. 자, 에너지의 단위가 줄이니까 얘도 당연히 줄이 될 거고, 운동 에너지는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은, 자, EK는 2분의 1 mv 제곱이라는 형태로 표현할 수 있어. 자, 이 에너지라는 거 있잖아. 얘는 2분의 1에다가 질량을 곱하고, 그 다음에 이 속력의 제곱을 곱하게 되거든. 이 식을 머릿속에 완벽하게 헷갈리지 않고, 그 다음에 질량이 뭐고 속력이 뭔지까지 정확하게 기호도 알아야 되고, 완벽하게 외웁시다. 우리 이걸 못하면은 우리가 아무런 문제도 풀 수가 없게 돼. 그러니까 가장 실수하는 부분 또는 뭐 놓치고 가는 부분, 우리 질량이 뭐고 속력이 뭔지 첫 번째 시간에 얘기해줬지. 질량이 어떤 거고 뭐 이런 기호에 대한 정의를 정확하게 내리고 우리가 항상 문제를 풀 줄 알아야 되는데, 질량과 속력의 제곱에 비례하게 돼, 운동 에너지라는 건. 그래서 자, 질량, 그래프를 세 가지를 그릴 수가 있는데, X축에 질량이 놓여져 있고 Y축에 운동 에너지라고 할 때, 그 운동 에너지는 질량에 뭐한다? 비례한다, 이렇게 할 수 있겠지. 그 다음에 X축에 마찬가지로 속력의 제곱이 나와 있어. 그럼 속력의 제곱에는 비례하는 거거든. 그래서 이렇게 마찬가지로 비례한다. 속력의 제곱값이 커지면 운동 에너지 커진다. 하지만 이 세 번째 그래프 봐. 속력 값이 나와 있어, X축에. 그러면 이 운동 에너지는 속력의 제곱에 비례하니까 속력이 1, 2, 3, 4 커지면은 운동 에너지는 1의 제곱, 2의 제곱, 3의 제곱, 4의 제곱만큼 커지기 때문에 얘는 제곱에 비례하는 이런 식의 그래프가 나오니까 이 점만 좀 주의합시다. 자, 그래프 문제가 나왔을 때 만약에 X축에 V제곱이 나와 있는지 V가 나와 있는지 이 두 가지만 정확하게 확인해보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 자, 그리고 첫 번째, 이 운동 에너지에 대한 측정 방법인데, 측정은 술의 운동 에너지를 통해서 자에 대한 한 일의 양을 구하는 방법으로 에너지를 측정할 수가 있게 돼. 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1과 에너지는 전환이 되는 거야. 그러면 어떤 수레가 질량이 m이고 물체가 속력이 v라면은, 이 수레의 속력이 v라면은 이 수레는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있겠지. 그치? 그러면 운동 에너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뭘 할 수 있어? 앞으로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와가지고 이 수레가 자에게 자를 쳐서 힘을 주고 이동거리를 만들어서 일을 할 건데, 그 일의 양을 어떤 식으로 계산할 수 있냐면은, 자, 이게 책이지? 책 두 개를 자에다 껴놓은 거거든, 지금? 책을 하나 올려놓고, 자를 올려놓고, 또 하나 책을 껴가지고, 이 내부에는 지금 책과 자가 만드는 마찰력이 작용할 거야. 그래서 여기 마찰력 작용하는 거야. 됐어? 자, 그 다음에 수레가 와가지고 자를 쭉 밀어버리겠지? 그럼 자에 대한 이 마찰력이 곧 물체의 한 일의 양이 되겠지? 그래서 마찰력 곱하기 자가 밀려난 거리, 뭐 이동거리 이렇게 하면은 바로 자에 대한 일을 구할 수가 있겠지. 자, 그래서 수레가 가지고 있는 운동 에너지만큼의 이 에너지가 자에 대해서 일로 전환이 될 거고, 그때 자의 마찰력과 이동거리를 구할 수 있다면은 이 수레의 운동 에너지도 구할 수 있을 거고, 아니면 거꾸로 수레의 운동 에너지가 주어졌을 때 이동하는 거리도 구할 수가 있겠지. 이런 식으로 뭐 내용을 정리하면 될 것 같아. 만약에 질량이 커진다 그러면은 자가 밀려난 거리가 늘어나겠지. 그치? 그 다음에 속력이 빨라졌어. 그러면 마찬가지로 자가 이동하는 거리가 증가하지. 이건 왜 그러냐면은 앞으로 문제 풀다가 여러 번 나올 거야. 마찰력 있잖아, 마찰력. 이 마찰력은 항상 일정해. 어떤 다른 변화가, 만약에 뭐 장소가 바뀐다든지 아니면 이 책이 바뀌었다, 자가 바뀌었다, 뭐 이런 식으로 조금의 어떤 큰 변화가 없는 한 똑같은 책과 똑같은 자의 이런 마찰력이라는 건 항상 반드시 일정하게 돼. 일정. 거의 다 일정하다고 보면 돼. 마찰력은 변하는 값이 아니야. 항상 일정하게 작용하는 값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부터 이런 문제를 풀다 보면 마찰력에 관련된 문제들이 많이 나올 건데, 마찰력이 변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거야. 만약에 문제에서 주어줘. 마찰력이 변하는 구간이라는 걸 설정하든지, 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마찰력은 2N, 여기서부터는 4N. 이런 게 아니라면은 그냥 마찰력은 다 일정하다고 보면 돼. 그래서 이 마찰력이 변화가 없다면은, 자, 만약에 이 속력이 증가했어. 물체의 속력이 빨라진다면은 뭐가 증가한다고? 이동거리가 증가한다. 이동거리가. 질량이 커졌어. 뭐가 증가한다고? 이동거리가 증가한다고. 왜? 마찰력은 일정하니까. 자, 이걸 식으로 표현하면은 수레가 가지고 있는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으로 계산할 거고, 이게 F 곱하기 S로 될 건데, 이 F가 뭐냐면은 마찰력, 그러니까 거의 항상 일정한 값. 그러면은 결국 이 운동 에너지는 뭐랑 비례한다? 자가 밀려난 이동 거리에 비례한다. 이런 방식으로 측정하는 거니까 이런 실험에 관련된 문제들도 잘 나올 수 있어. 자,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지.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본격적으로 물체의 그 일과 에너지의 전환 관계를 자세하게 볼 건데, 자, 이 경우는 지금 뭐냐면 2번 물체의 일을 할 때야. 물체의 일을 할 때. 자, 물체에다가 일을 해주면 물체에 뭐가 증가한다? 에너지가 증가한다. 아까 얘기했지. 자, 이거는 어떤 경우냐면 얘는 물체 일을 할 때, 그러니까 일을 해서 그 일이 에너지로 전환되는 관계를 보는 거야. 물체에다가 일을 해서 그게 에너지로 전환된다. 자, 여기 보자. 첫 번째 얘. 정제 있는 물체가 있어. 질량이 2kg이래. 자, 2kg짜리 물체가 가만히 정제해 있었는데 그 물체에게 6N의 힘을 줬어. 몇 미터 동안? 6m 동안. 맞지? 자, 그러면 나는 내가 한 일량 구할 수 있겠지. 내가 한 일량 어떻게 구하니? 힘 곱하기 이동 거리잖아. 나는 물체에게 6N의 힘으로 6m를 밀었단 말이야. 그럼 내가 한 일량은 얼마? 36줄 하면 되겠지. 맞니? 내가 한 일량은 6 곱하기 6이잖아. 자, 내가 물체에게 해준 일의 양은 36줄. 자, 그러면 물체가 원래 가지고 있던 에너지는 얼마였냐면은 0줄이었어. 가만히 정지해 있었지. 자, 얘는 질량이 있었지만 속력값이 V가 이건 0이잖아. 그치? 속력이 0이기 때문에 물체는 정지해 있었지. 그럼 원래 물체 에너지는 없었던 거잖아. 맞지? 근데 봐봐. 내가 물체한테 일을 해줬어. 에너지를 줬단 말이야. 얼마나 줬어?
36줄 줬지. 그럼 물체는 에너지가 증가한다니까? 여기 있던 거. 자, 일을 하면 에너지가 증가하고. 맞지? 그럼 이제 이 물체 자체는 에너지가 원래 없었지만 내가 36줄만큼의 에너지를 줬으니까 내가 준 거니까 나는 에너지가 감소하겠고 36줄만큼 물체는 36줄이 증가하니까 자, 이 증가된 물체에 속력을 구할 수 있지. 에너지를 구할 수 있단 말이야. 왜냐면은 물체의 운동 에너지 EK는 이게 바로 36줄 아닌가? 맞지? 내가 준 36줄은 EK 운동 에너지로 표현이 될 수 있어. 2분의 1 질량이 얼마였지? 2kg이니까 이거는 지워지겠고 속력이 V제곱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럼 V는 얼마? 6m/s. 맞지? 여기서의 속력은 6m/s.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지. 6m/s. 자, 다시 내가 정지한 물체한테 36줄의 에너지를 줬어. 그럼 그 물체는 36줄의 에너지를 받았기 때문에 그 받은 거 가지고 운동할 수 있겠지. 만약 이 물체한테 힘 줬잖아. 힘 주면은 그 물체는 운동하겠지. 움직일 수 있잖아. 그치? 그럼 움직이는 물체는 무조건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있단 말이야. 질량도 있고 속력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운동하는 양, 운동 에너지의 양이 얼마냐? 계산을 이거 36줄 내가 해준 일의 양 이걸 통해서 물체의 속력 또는 운동 에너지까지 구할 수 있다는 얘기지. 무슨 얘기지? 이해 가니? 잘 정리합시다 이거. 그 다음에 두 번째 예를 볼게. 두 번째는 자, 이번엔 이 물체가 정지가 아니야. 속력이 2m/s의 속도로 굴러가고 있어 이미. 자, 그러면 잘 봐. 우리가 문제에서 질량도 주어주고 보통 속력도 주어준다면은 그 물체에 뭘 계산할 수 있다는 얘기니? 질량도 있고 속력도 있다면은 2kg 2m/s 그럼 그 물체의 에너지를 계산할 수 있다는 얘기지. 이 물체의 에너지는 원래 얼마였다고? 질량이 2. 자, 그럼 운동 에너지 계산 어떻게 하지? 2분의 1 질량이 2 지겠네. 속력이 2의 제곱이야. 맞지? V제곱이니까 2m/s의 제곱 해서 얘는 원래 에너지가 얼마였어? 4줄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었네. 맞니? 물체의 원래 에너지가 4줄이었어. 됐어? 자, 거기다가 내가 일을 했단 말이야. 얼마 일했냐면은 나는 8N 줬고 4m 줬어. 8N의 힘으로 4m 밀었기 때문에 내가 한 일량은 얼마? 32줄 하면 되겠지? 맞지? 자, 그러면 이제 이 물체가 가지고 있는 총 에너지를 구할 수 있는데 어떻게 구해? 이 물체는 원래 4줄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내가 32줄의 에너지를 더해준 거지. 그럼 총 얼마? 이 물체의 운동 에너지는 얼마가 돼야 돼? 36줄이 돼야 되는 거지. 이게 운동 에너지지. 그럼 이 36줄은 마찬가지로 똑같이 2분의 1 질량이 2 지워질 거고 속력 V제곱이니까 얘 얼마지? 똑같은 값 나오네. 6m/s 이렇게 하면 되겠지. 간단하지? 그래서 여기서 쓰는 물리량들은 힘, 이동거리, 질량, 속력 이 네 가지야. 문제에서 어떻게든 이걸 주어줄 거야. 어떻게든. 만약에 힘이 안 나와 있어. 그럼 마찰력이 나와 있을 거야. 이런 식으로. 되니? 이동거리 안 나왔어. 이동거리 물어봐. 또는 속력을 물어봐. 질량을 물어봐. 물어볼 수 있지. 변수들이 총 몇 가지냐면 질량, 속력, 그 다음에 힘, 이동거리. 요 정도야. 요 정도. 그럼 우리가 이거 가지고 계산 다 할 수 있다는 거지. 자, 핵심적인 이야기는 계속해서 2분의 1 mv제곱 F 곱하기 S 또는 F 곱하기 S는 2분의 1 mv제곱. 식이 이게 다야. 일과 에너지에서 운동 에너지 구하는 이 식은 F 곱하기 S는 2분의 1 mv제곱. 요거밖에 없단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줄 수 있겠지. 이게 첫 번째 얘야. 물체의 일을 할 때. 물체의 일을 할 때. 그럼 이번에 뭐겠니? 물체가 일을 할 때야. 물체가 일을 할 때. 자, 물체가 일을 할 때는 이거지.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야 돼. 에너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에너지만큼 일을 할 수 있어야지. 맞니? 자, 이런 식으로 정리했을 때 이거 보자. 쇠구슬이 있어. 쇠구슬이 질량이 2kg인데 속력이 4m/s래. 자, 질량 나와 있고 속력이 나와 있네. 그럼 이 물체의 운동 에너지, 쇠구슬의 운동 에너지를 구할 수가 있단 말이야. 자, 이 쇠구슬의 운동 에너지 EK는 얼마냐면은 2분의 1이고 질량이 2kg이고 지워지겠지? 그 다음에 속력이 4의 제곱이니까 얘가 가지고 있는 운동 에너지 얼마냐? 16줄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 있겠지. 맞니? 16줄. 자, 이 쇠구슬은 원래 16줄의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있었어. 근데 얘가 나무 토막이랑 충돌했어. 2kg짜리 나무 토막이랑 충돌해가지고 이 나무 토막을 쭉 밀고 가서 4m 뒤에 정지한 거야. 둘 다 정지했어. 둘 다. 4m 뒤에 둘 다 정지. 멈춘 거야.
그럼 멈췄다는 얘기는 운동 에너지가 얼마 됐다는 얘기니? 0줄 됐다는 얘기지. 없다는 얘기야, 운동 에너지가. 원래 얼마 있었는데? 16줄. 이 16줄의 에너지가 0줄로 바뀌었거든? 그럼 왜 이 에너지가 감소했을까? 왜 이 에너지가 감소했을까? 얘는 에너지가 감소했지, 지금. 에너지가 감소했는데 그 이유는 이거 가지고 뭐 했기 때문에? 나무 토막한테 1 해줬기 때문에 그래. 1 해줬기 때문에. 16줄 에너지 가지고 있는 것만큼 나무 토막한테 1 해주고 에너지 1을 해줬으니까 에너지는 감소하겠지. 자기 자신의 에너지는 감소하겠지. 그러니까 얘가 0줄로 바뀐 거야. 그럼 나무 토막이 받은 1의 양은 얼마니? 16줄이야. 16줄. 그럼 자, 바닥에 마찰력이 지금 얼마인지 안 나온 거잖아. 지금 나무 토막을 분명히 밀고 갔을 텐데 이 밀고 간 힘의 크기는 여기 바닥에 작용하는 마찰력의 크기와도 같아야 되는데, 그치? 이 마찰력. 마찰력이 안 나와 있으니까. 자, 그러면은 마찰력이 이 물체를 끌고 가는데 힘을 줬던 거였겠고, 그 다음에 이동거리가 4m니까 이게 얼마란 얘기지? 16이었다는 얘기지? 그럼 마찰력의 크기는 얼마가 된다는 거야? 마찰력의 크기는, 이놈의 크기는 4N이었겠네. 맞지? 이런 식으로 계산해 주는 거야. 자, 다시 한번. 바닥에 마찰력이 작용하고, 근데 마찰력이 아니라면은 이 나무 토막에 작용하는 힘,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지. 이거를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거거든? 얘는 마찬가지야. 아까 했던 것처럼 2분의 1 mv제곱이 f 곱하기 s야. 마찰력은 변함이 없어. 항상 일정해. 그러니까 그냥 4N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 거거든? 근데 여기서 나무 토막의 질량이 나와 있단 말이야. 그치? 나무 토막의 질량이 2kg으로 주어졌는데 그 나무 토막의 질량은 전혀 쓸모가 없어. 상관없는 값이야. 일종의 페이크야. 얘는 질량 2kg이면은 이걸 작용하는 마찰력에 전혀 상관이 없거든? 물론 뭐 깊이 있는 내용을 들어가면 마찰력의 변화를 줄 수 있지만 마찰력은 우리가 거의 다 일정하다고 했어, 그냥. 질량이 변화가 없기 때문에 마찰력의 변화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이 2kg의 질량은 그냥 무시해도 상관이 없어. 적어도 수평면에 대해서, 마찰력에 대해서 입을 할 때는. 알겠니? 이렇게 좀 정리하면 되겠고, 자, 마지막으로 운동에너지의 4번 속력과 운동에너지의 관계를 좀 볼게. 자, 운동에너지는 속력의 제곱과 비례한다 그랬어.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단 말이야. 문제가 복잡하게 나와. 킬로미터 퍼 세크라든지 아니면 단위가 막 복잡하게 나오든지 이렇게 나올 때, 또는 문제가 속력이 V인데 2V로 증가했대, 뭐 V인데 3V로 증가했대, 뭐 이런 식으로 이 속력과의 운동에너지 관계를 물어보는 문제들이 나올 수가 있는데, 그거는 간단하게 풀 수 있어. 자, 봐봐. 이 물체가 처음에 질량이 m이었고 속력이 V였단 말이야. 근데 얘가 또르르 굴러가지고 마찰력 있는 구간을 쭉 지나서 2m 뒤에 정지했어. 얘가 2m 뒤에 정지했단 말이야. 2m 뒤에. 그러면 마찰력이 얼마라고 뭐 딱히 말이 없어도, 잘 봐. 똑같은 상황 속에서 이번엔 두 번째로 속력이 2V로 가고 있단 말이야. 처음에는 질량이 m, 속력이 V였고 두 번째는 질량이 m, 속력이 2V. 맞니? 그러면 똑같이 같은 마찰력이 작용하는 거야. 같은 마찰력이 작용하고 마찰력은 항상 일정하다 그랬지. 마찰력은 항상 일정하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마찰력이 작용한다고 하면은 얘는 몇 미터 뒤에 정지할 것이냐, 이거 물어보는 거야. 우리 이거는 그냥 바로 맞출 수 있어. 이거는 얘가 처음에 2m 뒤에 정지했었지, 얘는 8m 뒤에 정지하는 거야. 자, 이건 어떻게 하는 거냐면, 자, 이 관계를 이용하는 거야. 얘가 가지고 있는 처음에 운동에너지 얼마지? 2분의 1 mv 제곱이야. 이게 뭐로 간다고? F 곱하기 바닥에 대한 마찰력에 대한 힘 곱하기 이동거리, 이렇게 계산하거든? 그치? 그런데 이 두 번째 경우는 봐봐. 운동에너지가 2분의 1 m 2v 제곱이니까 2v의 제곱이니까 얼마가 되는 거지? 4v가 되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처음 운동에너지를 2k라고 했다면은 얘는 얼마가 되냐면 4k, 4배가 되는 거야. 즉 속력이 2배가 되잖아? 속력이 2배가 되면은 운동에너지 몇 배 된다고? 4배가 되는 거야. 맞지? 그럼 얘가 이거 가지고 F 곱하기 S만큼 일할 건데, 일할 수 있는데 이 F가 똑같잖아, 얘랑. 그치? 마찰력은 항상 일정하다 그랬지? 그러면 이동거리가 어떻게 된다고? 증가해야지. 몇 배 증가해야 돼? 4배가 증가하겠지, 여기선. 응? 그치? 이 이동거리는 4배가 돼야겠지.
원래 이동거리 S에 비해서. 맞니? 그래서 복잡한 문제가 나와도 이걸 이용해서 바로바로 풀어버릴 수가 있단 말이야. 자, 예제를 한번 볼게. 질량이 2배, 속력이 3배가 되면 어떻게 되냐? 그럼 봐봐. 원래 운동 에너지가 얼마였냐면은 EK는 2분의 1 mv 제곱으로 계산하고 이게 F 곱하기 S인데 얘는 일정하다. 힘은 원래 이건데 여기서 자 질량이 2m 됐고 속력이 3v 됐으니까 이거에 3v 제곱이니까 총 9v 제곱이 되겠지. 그지? 9v 제곱. 그러니까 여기 앞에 2분의 1 상수 붙겠고 2분의 1 붙겠고 이렇게. 그렇다면은 몇 배 된 거야? 총 18배 됐지. 그럼 자 얘가 마찬가지로 이거 가지고 F 곱하기 S 할 건데 이게 그대로야. 그러면 운동 에너지가 18배 늘어났으니까 얘도 18배의 이동거리를 가지겠지. 18배의 이동거리를 가지겠지.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 거야. 자, 됐지? 속력이 2배가 되면은 운동 에너지는 몇 배가 된다? 4배가 된다. 속력이 3배가 되면 운동 에너지는 9배가 된다. 왜? 이렇게 제곱에 비례하니까 운동 에너지는 속력의 제곱에 비례하니까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지? 자, 2분의 1은 상수값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그냥 이거는 우리가 고등학교 때 자세하게 왜 2분의 1이 붙는지, 왜 질량에 비례하고 왜 속력의 제곱에 비례하는지는 고등학교 때 올라가서 물리 시간에 다시 한번 배우면은 정확하게 이해가 될 거야. 근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는 그냥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제곱이다. 이렇게 외워놓읍시다. 이거는. 자, 이렇게 정리를 하면은 일단 운동 에너지까지 정리했어. 운동 에너지. 자, 앞으로 지금부터는 위치 에너지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우리가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도 결국 궁극적으로는 같은 개념이거든. 운동 에너지랑 위치 에너지랑은 크게 차이가 없어. 그거를 배우는 게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 역학적 에너지에 대해서 배우는 거야. 운동 에너지, 위치 에너지를 합쳐놓고. 그럼 지금까지는 어떤 물체에게 일을 하면은 그 물체의 에너지, 즉 운동 에너지가 증가한다고 그랬지. 맞지? 어떤 물체에게 일을 하면은 그 물체의 운동 에너지가 증가해야 돼. 맞니? 자, 그런 상황에서 위치 에너지라는 거는 일단 구하는 식을 먼저 보자면은 포텐셜 에너지 EP는 9.8이 뭐였지? 지구의 중력 가속도 값이었어. 중력 가속도 곱하기 질량 곱하기 높이가 되는 거야. 계산하는 양은 단위는 줄이 되겠고. 자, 근데 봐봐. 9.8 곱하기 m이 뭔지 알아? 9.8 곱하기 질량? 이거는 무게거든. 무게라고 쓰고 W 기호인데 얘는 지구가 잡아당기는 중력의 크기였어. 힘의 크기야, 힘이. 그러니까 얘는 결국 뭐냐면은 이거 힘이거든. 힘. 그 다음에 H, 이건 높이잖아. 높이 들어올리는 거에 대한 어떤 힘 곱하기 이동거리를 얘기해 주는 거야, 얘도 결국. 그럼 얘도, 자, 포텐셜 에너지도 결국 힘 곱하기 이동거리로 표현할 수 있게 돼. 단위가 줄이고, 똑같은 거니까. 아까 여기서, 2분의 1 mv제곱, 운동 에너지가 F 곱하기 S랑 값이 서로 같다 그랬지. 여기서 마찬가지야. 힘 곱하기 이동거리, 들어 올리는 거에 대해서 한 일의 양이 곧 에너지의 증가, 포텐셜 에너지의 증가로 간다는 얘기지. 일하면 에너지 증가한다 그랬잖아. 그 에너지 형태가 포텐셜 에너지 형태인 거고. 자, 먼저, 그래서 우리가 얘는 수직으로 작용해야 돼. 중력에 대한 포텐셜 에너지라는 걸 먼저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이 포텐셜 에너지는 중력이 작용해서 만들어지는 결과야. 중력 때문에 포텐셜이라는 잠재적인 에너지가 생기게 되거든. 자, 얘 포텐셜 알고 있지? 포텐셜 어떤 뜻인지 알지? 잠재적인이라는 뜻이야. 잠재적인. 그치? 자, 그러면 일단 이거부터 볼게. 그 포텐셜 에너지의 양을 계산하는 방법은 9.8 곱하기 질량 곱하기 높이였어. 자, 이때 질량이 같다면은 높이 있는 놈이 H1, H2 비교했을 때 높이 있는 놈이 포텐셜 에너지가 큰 거고, 높이가 일정하다면은 질량이 M 대 EM. 자, 같은 H1 높이일 때 질량이 M 대 EM이면은 질량 큰 놈이 포텐셜 에너지가 크겠지, 당연히. 자, 그래서 얘는 9.8M, M이라는 것도 일정한 값이지, 9.8도 일정한 상수야. 그러니까 여기 좀 잘 봅시다. 9.8 곱하기 M이라는 건 상수야. 그냥 상수니까 변하지 않는 값이라고 생각하면 될 거야. 그럼 포텐셜 에너지는 뭐에 비례한다? 높이에 비례한다. 높이에 비례한다는 뜻이
알겠지? 자, 아까처럼 운동 에너지는 속력의 제곱의 비례, 질량의 비례였지만 얘는 질량의 비례, 높이의 비례. 그래서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얘는 높이가 높아지면 포텐셜 에너지는 증가한다. 이렇게 하면 되겠고, 자, 이 먼저 밑에 거 먼저 보고 다시 올라올게. 자, 봐라. 이 경우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질량이 2kg짜리 물체가 가만히 정지해 있었어. 근데 내가 이 물체를 들어 올릴 거야. 5m를 들어 올릴 거야, 이렇게. 자, 5m를 들어 올리면은 나는 물체한테 뭐 했지? 이 물체가 일정한 속력으로 올라간다고 하면은 나는 물체한테 힘을 줘야 되는데 그 힘의 크기 F가 얼마여야 돼? 이 물체의 무게와도 같아야겠지. 그치? 자, 그러면은 이 물체의 무게는 얼마냐면은 9.8 곱하기 2야. 9.8 곱하기 2 하니까 얘는 이 물체의 무게는 19.6 뉴턴이고 내가 줘야 될 힘의 크기도 19.6 뉴턴이겠지. 나는 이 물체를 일정한 속력으로 천천히 등속 직선 운동 시키려면은 최소 19.6 뉴턴의 힘의 크기를 줘야 된다는 거지. 중력의 크기를. 그래서 5m를 들어 올렸지. 그치? 자, 그러면은 내가 이 질량이 2kg짜리 물체를 5m를 들어 올리기 위해서 한 일의 양은 얼마가 되니? 한 일의 양. 얼마여야 돼? 자, 내가 가해준 이 힘의 크기는 19.6 뉴턴, 그 다음에 5m. 그래서 계산하면 얼마지? 49줄이 되니? 맞니? 아니구나. 98줄이구나. 그지? 98줄. 얘는 98줄의 에너지를 여기서 가져야겠지. 자, 다시. 여기서, 자, 내가 여기서 5m의 높이까지 올리기 위해서는 9.8 곱하기 질량이 얼마지? 2 곱하기 그 다음에 높이가 5m 하니까 98줄 하면 되겠지. 98줄. 자, 여기서 계산되는 값은 98줄. 자, 위치 에너지가 얼마라고? 98줄 가지고 있다는 얘기야. 위치 에너지가 98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야. 됐니? 이렇게 질량 곱하기 9.8 곱하기 높이 5m 해서 98줄. 맞니? 자, 그렇다면은 얘는 내가 얼마의 일을 해줬다는 얘기니? 98줄 일했지? 그랬더니 얼마의 에너지가 생겼어? 98줄 생겼지? 무슨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가 그 5m에 해당하는 높이로 표현이 되는 거라고. 얘는 지금 얼마만큼 에너지가? 98줄의 에너지가. 맞아? 자, 그래서 내가 한 일의 양은 어떻게 한다고? 무게 9.8 곱하기 질량이 2 하니까 얘는 무게가 얼마야? 19.6 뉴턴이고 이동하는 거리가 얼마였냐면은 5m였기 때문에 내가 한 일의 양은 98줄이 된다는 거지. 나는 이 물체에게 98줄의 일을 준 거야. 그랬더니 그 물체는 에너지가 98줄 증가했어. 맞지? 근데 자, 우리가 이거 하나를 생각할 필요가 있어. 조금 생각해자. 이거 조금 어려운 개념이야. 여기서부터는 조금 어려운 개념인데, 자, 내가 물체에게 19.6 뉴턴의 힘을 줬지. 그러는 동안에 중력은 아래로 힘을 주고 있거든. 그지? 중력은 힘을 아래로 주고 있고 높이가 5m 위로 올라갔단 말이야. 이게 중력에 대한 일이라고 불리우는 이유가 뭐냐면은, 자, 나는 물체에게 에너지를 98줄을 줬어. 근데 중력은 마이너스 98줄의 일을 뺏어가거든? 얘는 뺏어가는 경우야. 왜냐면은 중력은 힘을 아래로 주고 있단 말이야. 이건 중력이야. 이건 중력. 중력은 힘을 아래로 주고, 자, 힘을 아래로 주고 이동거리는 위로 5m가 생겼단 말이야. 자, 저런 거에 의하면은 힘과 이동거리 방향이 일치해야 에너지가 증가한다 그랬지. 근데 이번에는 얘 같은 경우는 조금 예외적인 경우야. 얘는 뭐냐면은 에너지를 감소시키는 일을 하거든? 힘과 이동거리 방향이 완전히 반대로 일을 하게 되면 에너지가 감소해. 일을 했을 때 에너지가 증가하는 게 아니라 감소할 수도 있다고. 중력이 일을 하면. 그래서 잘 봐라. 여태까지 배웠던 거에 의하면은 F 곱하기 S, 힘 곱하기 이동거리 하면은 한 일의 양에 의해서 한 일의 양에 의해서 물체의 에너지, 즉 운동 에너지가 증가해야 돼. 근데 여기서는 내가 어떤 물체를 들고 힘을 줘서
위로 이동거리를 만들어주는 동안에 나는 물체한테 일을 해서 에너지를 줬지만 중력이 똑같은 크기로 에너지를 뺏어가서 여기서는 운동 에너지가 얼마가 나온다는 거지? 0이 나온다는 거야. 운동 안 하잖아. 자, 내가 어떤 물체를 들어 올려. 자, 이 칠판 지우개를 여기서부터 쭉 들어 올릴 거야. 이렇게 들어 올리면은 나는 분명히 위쪽으로 힘을 주고 이동거리도 위쪽으로 만들어줬지. 나는 힘을 위로 주고 이동거리도 위로 만들었단 말이야. 맞아? 그런데 그러는 동안에 중력은 힘을 아래로 줬고 이동거리가 위쪽으로 생겼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내가 일을 해서 이 물체의 에너지를 증가시켰고 중력은 에너지를 뺏어가서 감소시키는 쪽으로 일을 한단 말이야. 중력은. 되니? 내가 한 일량은 W 곱하기 W는 F 곱하기 S지만 중력이 한 일은 W는 마이너스 F 곱하기 S라고 쓸 수 있어. 반대로 뺏어가는 쪽이야. 이 개념이 조금 어려울 거야. 그래서 봐봐. 이렇게 나는 98줄 줬고 중력은 98줄을 뺏어가서 여기서 원래는 운동 에너지 EK가 나와야 돼. 원래는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는 게 맞는 건데 EK가 0이 나오고 대신에 방금 얘기했던 이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라고 많이 부르는 게 중력은 포텐셜이 뭐라고? 잠재적인이지. 에너지를 잠재시키는 개념으로 EP라는 에너지를 주게 되고 그게 98줄로 표현이 되는 거야. 이 개념이 좀 어려울 거야. 자, 봐봐. 다시 한번 얘기해 줄게. 나는 물체에게 일을 했어. 얼마 일했냐면은 98줄 일했어. 됐지? 근데 중력이 마이너스 98줄을 뺏어가게 돼. 그 결과 운동 에너지가 여기서 최고점에서는 원래는 여기서 같은 경우는 일을 하게 되면 에너지가 전부 다 증가했거든. 속력도 빨라졌고. 근데 여기서는 그럴 수 없는 게 수직 방향으로는 중력이라는 힘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가 무조건 증가할 수는 없어. 무조건. 그래서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 같은 경우는 증가하지 못하고 대신에 포텐셜 높이는 높아졌기 때문에 여기서 얘기했던 것처럼 9.8 곱하기 m 곱하기 h만큼의 그런 잠재적인 에너지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지. 당장 앞으로는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로 운동할 수 없지만 이 개념은 자체는 뭐냐면은 당장은 운동할 수 없지만 앞으로 잠재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잠재시킨 에너지로 다시 운동을 할 수 있다는 뜻이거든. 그래서 그 얘기가 무슨 뜻이냐면은 봐봐라. 이 옆그림 볼게요. 옆그림. 자, 이 에너지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는 이 물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는 98줄이라고 했어. 98줄. 그치? 근데 이 물체를 이제 놨어. 얘를 들어 올렸다가 놓는 순간에 자, 나는 물체한테 이랬지. 그래서 에너지가 98줄이 포텐셜 에너지로 생겼지. 그럼 얘를 놓는 순간에 얘는 어떻게 될까? 떨어지겠지. 떨어지면서 자유낙하하면서 이 물체의 속력이 점점 빨라지지 않을까? 그치? 이때는 잘 봐. 중력이 힘을 아래로 주고 이동거리도 아래로 생겨. 이렇게 5m가 생기겠지. 그대로 5m가. 이때는 중력이 올바르게 똑같은 같은 힘을 주고 힘을 아래로 주고 이동거리도 아래로 생겼기 때문에 이때는 속력이 빨라지면서 물체가 떨어지고 그때는 뭐가 생길 수 있다? 운동 에너지라는 게 생길 수 있다는 거야. 됐니?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얘는 떨어져서 이 바닥에 말뚝이 하나 있는데 이 말뚝을 이렇게 박아버려. 자, 말뚝이 박혔어. 이렇게. 말뚝이 박혔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야? 일을 했다는 얘기지. 얘가 일을 했다는 얘기야. 말뚝을 박았어. 만약에 이 지면과 이 말뚝과의 마찰력이 만약에 마찰력이 980 뉴턴이라고 한다면은 만약에 980뉴턴이라고 한다면은 마찰력에 대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총 에너지가 98줄이지. 그치? 그렇죠. 총 에너지가 98줄인데 마찰력이 980뉴턴이니까 곱하기 0.1m를 한 값과 같아야 돼. 그래서 얘는 0.1m, 10cm가 박히게 되거든. 98줄이 일의 양으로 가는 거야, 지금. 일의 양. 그니? 지금 여기서 내가 조금 복잡한 설명을 좀 했는데, 다시 봐봐. 높이가 높아지고 포텐셜 에너지가 증가했어.
또는 질량이 커서 포텐셜 에너지가 증가했어. 그럼 이 포텐셜 에너지는 곧 뭐냐면은 한 일의 양으로 전환이 될 수 있어. 한 일의 양으로. 그치? 포텐셜 에너지가 크다는 얘기는 일의 양을 많이 할 수 있다는 얘기야.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거는 일이 에너지로 전환된다. 여기서도 일이 에너지로 전환된다. 만약 포텐셜 에너지가 결국 한 일의 양으로 전환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근데 그 사이에 살짝 끼어들어간 설명이 뭐였냐면은 원래는 자 포텐셜 에너지가 증가하고 그 물체에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는 순간이 생기지. 중간에 살짝 걸쳐서. 그치? 자, 이 물체를 놓으면은 떨어지면서 어떻게 한다고? 일을 한다고. 근데 그 일하기 전에 잘 보면은 속력이 점점 빨라진단 말이야. 속력이 빨라진다는 얘기는 운동 에너지가 증가한다는 얘기겠지. 그치? 그러면은 여기서 포텐셜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에 뭐가 일어났다고 얘기할 수 있어? 전환. 아까 얘기했던 거지. 여기. 자, 포텐셜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의 전환이라는 게 일어날 수 있다는 거야. 자, 그래서 봐봐. 이 포텐셜 에너지가 증가했어. 높이가 높아지면서 포텐셜 에너지가 증가했어. 그러면 포텐셜은 잠재적인 일이라니까 앞으로 뭘 할 수 있다고? 운동을 할 수 있다고. 운동을 할 수 있는 거를 잠재시키는 거야. 누구 때문에? 이 중력 때문에. 중력이 이런 수직으로 물체가 일을 하거나 운동하거나 뭔가 변화가 생길 때는 중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중력 때문에 이런 번거로운 일이 발생하게 돼. 포텐셜, 잠재적인 에너지가 생긴다는 거지. 높이에 비례해서. 그리고 앞으로 그건 또 다시 뭘 할 수 있다? 일을 할 수 있다는 거고. 됐니? 자, 이 부분이 좀 어려울 거야. 어려우면은 멈췄다가 다시 한번 돌려보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봐가지고 이해를 해줘야 돼. 선생님한테 질문을 하고, 알겠니?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우리가 반드시 헷갈리지 말고 정리해야 돼. 왜냐면은 이거 다음이 역학적 에너지 전환 보존이야. 내가 거의 웬만하면 미리 땡겨 설명했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역학적 에너지 전환과 보존 관계를 배우는 건데 그 부분이 많이 어렵단 말이야. 그래서 미리 내가 포텐셜이라는 에너지 개념을 설명할 때 같이 껴가지고 이제 어떻게든 꿀꿀 넣어가지고 같이 설명을 한 거거든 지금. 그래서 다음 내용 들을 때는 좀 더 편하게 들을 수 있을 거야. 일단 여기 부분은 조금 어려우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다시 반복해서 들을 수 있도록 하고, 핵심적인 이야기는 뭐냐면은 여기서부터 에너지의 전환, 일과 에너지의 관계야. 일을 하면 에너지가 증가하고 에너지가 있으면 일을 할 수 있다. 그리고 보통은 힘을 주고 이동거리를 주게 되면은 그 물체에 운동 에너지가 증가한다. 원래는 힘을 주고 이동거리를 만들어주면은 그 물체 속력이 빨라지는 건 당연한 거잖아. 그치? 그래서 운동 에너지가 생겨야 돼. 근데 예외적인 경우가 있어. 어떨 때? 이렇게 수직으로 중력에 대해서 일을 하게 되면은, 자, 중력에 대해서 일을 할 때는 나도 일을 하지만, 나도 분명히 힘을 줘서 이동거리 위로 만들어주지만 중력도 힘을 아래로 주고 이동거리를 만들어준단 말이야. 그렇게 되면 나는 물체의 에너지를 증가시키는 쪽으로, 중력은 에너지를 감소시켜주는 쪽으로 서로 일을 하게 돼서 결과적으로 최고점 높이까지 올라갔을 때 이 물체가 운동을 하지 못한다는 얘기지. 운동 에너지가 0이 되는데 대신에 운동 에너지가 0이 되는 대신에 포텐셜이라는 잠재적인 값은 최대 높이가 최고점으로 올라가니까 운동은 못하지만 포텐셜이라는 잠재시키는 에너지를 줄 수 있다는 거지. 그 에너지를 표현하는 게 9.8mh고 결국 내가 힘 곱하기 이동거리 한 값이고 내가 한 일에 한 값이라는 거지. 그리고 앞으로 운동할 수 있는 값이기도 하고. 그래서 얘를 떨어뜨리면은 원래 가지고 있던 에너지 98줄이 그대로 떨어지면서 속력이 빨라질 거고, 운동 에너지, 왜냐면 속력이 증가하니까 질량도 있고 속력도 있으니까 운동 에너지도 나타날 수 있겠지. 중간에 살짝 껴가지고 한번 운동 에너지 표현을 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리고 말뚝, 높이 이제 지면에 땅에 박혀있는 말뚝을 쳐서, 말뚝을 친다는 얘기는 분명히 힘을 줬고 이동거리 박아서 만든다는 얘기겠지. 그러면은 만약에 마찰력이 980N이라고 한다면은 원래 에너지가 98줄, 마찰력 980N. 그러니까 한 일량은 1m, 이동거리 박힌 길이는 0.1m 된다는 얘기야. 이렇게 정리해 줄 수 있어야 돼. 자, 됐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설명할 건데, 탄성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야. 자, 중력에 의한 포텐셜도 있다면 탄성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도 있다는 얘기야. 포텐셜 에너지라는 거 말 자체가, 이 용어 자체가 개념적으로 봤을 때 잠재적인 에너지잖아.
뭔가 이렇게 숨길 수 있는, 저장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면 용수초를 매달아 놓고 질량이 M짜리 물체가 있어. 이 물체에게, 잘 봐. 내가 얘를 잡아서 이 용수초를 이렇게 쭉 늘렸어, 이렇게. 얘를 쭉 늘렸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여기까지 늘렸는데 이 물체를 늘려놓고 보니까, 잘 봐라. 나는 물체에게 힘을 어디로 줬냐면은 오른쪽으로 힘을 줬지. F만큼. 그리고 이동거리를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X만큼 줬다고 합시다. X만큼. X라는 이동거리를 만들어줬어. 그럼 내가 한 일량은 F 곱하기 X거든? 맞지? 근데 나만 이랬니? 잘 생각해보면 나만 이랬어? 아니지. 이때 작용하는 힘이 반대 방향으로. 힘의 크기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탄성력이라고 하는 거야. 탄성력은, 잘 봐. 탄성력은 마이너스 F 방향으로 곱하기 X. 이동거리 X 했지? 요렇게 일했단 말이야. 맞지? 자, 그래서 다시. 내가 한 일의 양은 F 곱하기 X. 탄성력이 한 일의 양은 마이너스 F 곱하기 X.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그럼 이게 뭐냐면은 마찬가지야. 중력이 뺏어온 것처럼 나는 에너지를 증가시켰지만 얘는 에너지 증가, 얘는 어떻게 돼? 에너지 감소시켜서 결국 합쳐서 운동 에너지가 얼마나 나온다? 0이 나온다. 원래는 내가 힘주고 이동거리 만들어주면은 운동해야 되는데 얘가 탄성력이 막아줬지. 대신에 운동 에너지를 0으로 만든 대신에 얘는 어떤 기대값을 줘. 뭘 기대해 준다고? 앞으로 운동할 수 있게끔. 그래서 얘를 놨어. 놓으니까 어떻게 돼? 막 움직이겠지. 그치? 이렇게 움직이는 운동 에너지가 생기는 거 아니야. 이때는 운동 에너지가 다시 표현되는 거고, 원래는 내가 잡아당겨서 운동시키려고 했는데 탄성력이 그거를 킵 세이브 해놨지. 세이브 해놓고 잠재시켜 놓고 가지고 있다가 얘를 놓는 순간 다시 그 에너지가 표현되는 거, 운동 에너지가 표현된다는 거, 이런 개념으로 가서 탄성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는 이런 식으로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마치 중력처럼 이렇게 정리를 하면은 될 것 같아요. 자, 많은 내용을 정리한 것 같아. 그래서 여기 부분은 우리가 운동 에너지에 대한 부분, 그리고 앞으로 역학적 에너지를 넘어가기 위해서 내가 포텐셜 에너지 쪽에 좀 설명을 복잡하게, 좀 자세하게, 헷갈릴 수도 있는 부분일 텐데, 이 내용을 정리했기 때문에 이거는 몇 번씩 반복해서 봐도 돼. 알겠지? 어려운 내용이기 때문에 너희만 어려운 게 아니라 이 내용을 접하는 모든 사람들이, 모든 학생들이 내용을 어려워할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좀 주의 깊게 정리를 좀 하도록 합시다. 자, 됐지?